테이퍼드 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테이퍼드 커트란 북미랑 유럽 쪽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커트 스타일을 이야기하는데, 전체적으로 아래쪽으로 갈수록 길이가 점점 짧아지게 자르는 그레듀에이션 커트를 이야기합니다. 아웃라인은 굉장히 깔끔하게 자르고 피부톤이 너무 하얗게 드러나지 않도록 커트를 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섹션은 동일하게 탑과 사이드의 수평과 수직에서 45도로 들어가는 각도로 언더와 어버로 섹션을 나눕니다. 바디 포지션은 고객의 왼쪽에 위치시키고 이어 포인트와 이어 백 포인트 두상의 가장 튀어나온 면이 나의 가슴과 평행한 위치에 서고 센터 라인에 있는 머리 먼저 커트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르는 커트 테크닉은 스퀘어 커트로 진행을 합니다. 아웃핑거 테크닉으로 길이를 설정하고 오른쪽에 있는 머리는 왼쪽으로, 몸이 있는 쪽으로 당겨서 커트를 진행합니다. 자, 어디에 있는 머리까지 자르냐? 사이드와 백이 만나는 그 중간 지점까지 머리를 당겨서 자릅니다. 궁극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쉐입은 지금 같은 스퀘어 쉐입을 만들 겁니다. 당연히 두상은 둥글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머리 길이는 길어져야 되죠. 그래서 디렉션을 시키는 겁니다. 반대쪽은 동일한 위치에 서서 밀어서 커트를 진행합니다. 좌우를 자른 후 크로스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정확하게 스퀘어가 나왔는지 확인하고 튀어나온 머리들은 살짝 정리해줍니다. 사이드는 백에 서서 이어 포인트와 이어 백 포인트 가장 튀어나온 이 면이 기준으로 먼저 커트를 합니다. 아웃핑거 테크닉으로 스퀘어로 머리를 자르겠습니다. 지금같이 스퀘어로 잘려져야 되는데 얘가 그레듀에이션으로 잘려지게 되면 위쪽에 있는 무게감이 많이 쌓이고 너무 퍼져 보일 수 있어요. 앞쪽에 있는 머리들은 다시 디자인을 할 겁니다. 얼굴의 윤곽과 광대뼈, 관자놀이를 보고 전체적인 길이와 양감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백에 서서 머리를 잘라줍니다. 왜냐하면 레이어 테크닉은 아웃핑거로 머리를 자른다. 하지만 지금같이 자르기에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디 포지션을 측면으로 이동시켜서 디렉션 시켜서 자릅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건 버티컬로 섹션을 정확하게 나누고 몸의 위치가 측면에 있기 때문에 손이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틀어지면 얘는 다이고널이죠. 지면과 수직이 되게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 핑거 포지션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커트를 해주면 됩니다. 앞쪽에 있는 머리 디렉션 시켜서 지면과 수직이 되게. 다음 크로스 체크, 튀어나온 머리들 정리해줍니다. 자, 백과 사이드를 자르면 이 중간에 있는 머리는 안 잘렸죠. 이 머리는 두상의 면이 가슴과 평행한 위치에 바디 포지션을 위치시키고 잘랐던 가이드를 보고 연결시키겠습니다. 모발이 위치한 그 면이 지면과 수평이 되게 엘리베이션을 시켜서 연결만 시켜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한 테크닉으로 진행합니다. 연결시켜서 머리 자를 때는 손목의 위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머리는 손목이 백에 위치하고 왼쪽에 있는 머리는 손목이 사이드 쪽에 위치합니다. 손목이 있는 쪽으로 판넬이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여기 있는 머리는 길어지고 반대로 여기 있는 머리는 짧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머리 방향은 이렇게 돌아나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지금 여기 있는 머리는 다 잘랐습니다. 다음 아래쪽으로 머리를 자르겠습니다. 이때는 위에 잘랐던 가이드를 자르면서 직선의 면으로 인터널 그레듀에이션으로 커트합니다. 바디 포지션 또한 정확하게 백에 위치시키고 몸을 이동하지 않습니다. 두상을 따라서 빗질만 디렉션 시켜서 커트합니다. 너무 당기시면 안 됩니다. 이때 또 주의해야 될 건 섹션은 정확하게 버티컬로 들어갑니다. 두상이 굴려져 있다 보니 섹션이 다이고널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머리는 버티컬이 아닙니다. 지면과 수직으로 버티컬로 섹션을 나눠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전체적인 느낌이 직선과 면의 스퀘어 느낌을 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자르냐? 메스토이드 프로세스 있는 머리까지 진행합니다. 자,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하는데 이때 손이 이렇게 머리를 자르는 경우가 있어요. 손목이 위로 올라가게. 반대쪽은 손목이 아래쪽에 갔으면 여기도 동일하게 아래쪽으로 가서 진행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가이드에서부터 머리를 잘라 나가기 때문에 지금같이 잡으면 여기에서 머리를 자를 수밖에 없겠죠. 밑에서부터 위쪽으로 진행하면 가이드가 위에 있는데 잘 보이지 않고 정확하게 연결시키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잡았을 때 문제가 뭐냐, 판넬이 들려줄 수 있다. 그러면 손가락이 있는 쪽에 간격이 더 멀어져서 지금같이 레이어가 될 수 있어요. 인터널 그레듀에이션은 아래쪽이 점점점 짧게 가야 되기 때문에 손가락같이 두피에 밀착시켜야 되는데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버티컬 섹션으로
나눈 다음 너클이 두피에 밀착시켜서 가이드를 보고 그레듀에이션으로 머리를 잘라줍니다. 빗질만 디렉션 시켜 이전 가이드를 확인하고 커트를 진행합니다. 자, 반대쪽 메스토이드 프로세스 있는 쪽까지 진행을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젤 레이플 라인에 있는 머리부터 시저 물콤이 들어가겠습니다. 전체 시저 물콤은 네이프 포인트,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 중간 이렇게 총 5지점으로 나눠서 지명과 수평이 되게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직선의 스퀘어를 만들기 위해서. 자, 지금같이 빗이 각도가 살짝 꺾입니다. 가위질은 끝까지 올라갑니다. 멈추지 말고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까지 그대로 진행합니다. 빗의 각도를 잘 보시고 가위는 빗과 평행하게 진행합니다. 자, 어디까지 진행하냐? 메스토이드 프로세스 있는 쪽, 이어 백 포인트에 있는 머리까지 진행합니다.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귀 있는 부분이 자를 수 있기 때문에. 오버컴의 목적은 머리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직선과 단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하는데 시저 오버컴 할 때는 빗의 각도가 형태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바디 포지션은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같이 다이고널로 빗이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개가 숙여져 있기 때문에 고개를 들었을 때 빗은 평행하게 옵니다. 이 면으로 머리 길이가 점점 길어지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빗살은 어떻게 올라가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인터널 그레듀에이션의 각도를 생각하면서 이 면으로 빗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서 완벽한 면으로 떨어질 수 있게. 두상이 둥글려져 있기 때문에 두상을 타고 들어가면 전체적인 쉐입이 둥글려져요. 둥글려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뚱뚱하고 퍼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둥근 게 아니고 직선의 면. 사이드에 있는 머리를 자를 건데 이어 포인트와 이어 백 포인트에 있는 이 면을 먼저 잘라줍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건 귀를 자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천천히 머리를 잘라줍니다. 빗과 가위는 평행하게 유지하고 지금 보이시죠? 이어 백에 있는 머리까지 수평으로 빗이 올라가고 가위도 평행하게 진행합니다. 물론 이렇게 자르면 앞쪽이 길어지겠죠?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굴의 윤곽, 광대뼈, 관자놀이와 연관시켜서 다시 디자인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메스토이드 프로세스 있는 머리가 안 잘려 있어요. 이 머리는 빗을 들어가서 길을 빼주고 숨을 멈춘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천천히 빼줍니다. 메스토이드 프로세스에서 올라가고 두상이 굴려지기 시작하는 부분 있죠? 거기서 이렇게 빗을 빼줍니다. 빗살의 중간에 있는 머리를 이렇게 자르는 건 아닙니다. 빗살 끝을 이용해서 내가 자르려고 하는 부분을 잘라줍니다. 자, 반대쪽도 숨을 멈추고 커트. 점과 점을 호리존탈로 연결한다. 반복해줍니다. 그레듀에이션으로 자르기 때문에 여기 제일 위에 이 머리들은 잘리질 않습니다. 그 머리가 잘린다는 말은 두상을 따라 타고 들어갔다는 말이죠. 반대쪽 다이고널로 들어가서 그대로 올라가고 두상이 굴려지는 면에서는 빗을 지금같이 빼줍니다. 왜냐하면 여기 길이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타고 들어가면 여기 있는 머리 길이가 잘려집니다. 너무 퍼져 보이는 부분들의 코너를 다시 조금 더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저 오버컴이 끝나고 나면 전체적인 형태가 스퀘어로 떨어지고 그레듀에이션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스퀘어로 잘라놔도 두상이 굴려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게감이 쌓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은 데블링을 합니다. 들어서 끝에 1mm 정도만 자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잘라주면 강하게 뻗어있던 머리가 완만하게 만들어지겠죠. 형태는 유지하면서 완만하게 만들어주고 프리핸드 테크닉으로 다시 쉐입을 정리를 합니다. 전체 머리를 그레듀에이션으로 자르게 되면 지금 위에 있는 이 공간에 있는 머리의 간격만큼 머리가 길어지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뜬다라고 걱정을 해서 머리를 길이감을 유지해서 누른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모발의 양감이 너무 많아져서 너무 뚱뚱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수직으로 머리를 잘라준다라는 개념이 스퀘어와 그레듀에이션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여기를 스퀘어로 잘랐기 때문에 앞쪽에 머리가 길다고 했죠. 이 부분은 각도를 틀어서 지금같이 올라갑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지금같이 빗이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 짧아 여기가 길어져서 라운드 쉐입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어 포인트, 이어 백 포인트에 있는 이 면만 일자로 잘려지고 나머지는 다 굴려지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이 면 있죠? 이 면 돌려서 이
이 면들을 다 직선으로 만들어 주는 거야. 지금 보이는 이 면 둥글려지지 않게. 근데 자세히 보면 약간 둥글려져 보이기도 하네요. 그 부분들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빗질을 거꾸로 해서 하나하나씩 삐져나오는 요철들을 다시 정리합니다. 얘 뭉쳐 보이는 부분들은 연결이 제대로 안 돼 그레듀에이션 머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다시 살짝 정리를 합니다. 자, 클리퍼가 들어가는 각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같이 고개가 숙여져 있기 때문에 보이시죠? 이렇게 굴려져 보인다. 하지만 고개를 들면 얘가 일자로 보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블렌딩을 할 겁니다. 그 다음 길이를 조절해서 0.5cm 위로. 처음에 설정했던 가이드와 평행하게 올라갑니다. 자, 다시 길이를 더 길게 조절해서 다시 0.5cm. 자, 피부 톤에서부터 까만색 머리까지 점차 길어지게, 경계가 어딘지를 모르게 앞에 가드를 끼워서 다시 길이를 더 연장시키겠습니다. 처음에 그레듀에이션 잘랐던 그 각도보다 지금 네이프 블렌딩한 각도는 더 낮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코너가 생기겠죠. 이 코너는 다 정리해 줍니다. 버티컬로 들어가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단계별 시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 사이드 포인트에 있는 이 머리, 이 삼각형은 모량이 많아 보이고 얼굴이 답답하게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얘만 길이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머리 길이는 그대로 살아 있어서 전체적으로 답답한 느낌은 없애주고 여기가 짧아 보이지 않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디테일러로 다시 한 번 더 세밀하게 작업합니다. 깃볼까지, 여기 솜털 처음엔 굵은 빗살로 잡아서 다시 정리하고 다시 가는 빗살로 잡아서 얘 솜털까지 정리합니다. 얼굴선은 수직으로 떨어져서 앞쪽에 한두 가닥 삐져나오는 머리들이 있습니다. 그 머리들을 정리해주고 그대로 올라가서 라운드를 그렸습니다. 이래야지 앞쪽이 길어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귀 앞쪽에 있는 머리들 모류 방향이 앞으로 이렇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잡아서 얘 한 번에 정리하면 얘가 확 돌아가서 얘가 멀어져 보이고 비어 보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잡아서 버티컬로 잡아줍니다. 얘만 살짝 정리할게요. 그리고 떨어지는 머리를 보고 다시 모양을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클리퍼 뒷면이 보일 수 있게 잡아주고 이어 포인트까지 라인을 자르고 이어 백 포인트에서 이어 포인트까지 이 라인을 잘라줍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머리를 잘라야 되겠다라고 느끼는 경우는 귀 위에 있는 머리들이 지저분하게 삐져나올 때 잘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한두 가닥씩 빠져나오는 잔머리 하나도 없이, 특히 이어 라인은 귀 둘레 방향으로 모발이 자라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안 잘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들을 한 가닥도 놓치지 말고 다 잘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 백 포인트에서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까지 직선으로 특히 이렇게 꺾어지는 건 안 돼요. 그럼 얘가 라운드가 된다. 지금같이 이어 포인트에서 이어 백 포인트 혹은 네이프 사이드 라인은 무겁게 끊어주고 네이프 라인은 피부톤에서부터 까만색 머리까지 점차 길어지게 만들어주는 스타일을 테이퍼드 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머리를 자르면 네이프에 있는 머리가 자라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랄 수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끊어두게 되면 네이프 라인은 울퉁불퉁하게 나 있기 때문에 끊어진 곳과 아래쪽에 밀려진 부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머리가 자라면서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겠죠. 이제 위에 있는 머리를 자르겠습니다. 앞과 뒤를 나누는 섹션에서 백과 사이드에 45도 위치에 서서 가슴과 평행하게 섹션을 나누면 45도 섹션이 지금같이 나눠집니다. 이 45도 섹션을 뒤쪽에 잘랐던 가이드 있죠. 그 가이드에 맞춰서 연결만 시키겠습니다.
항상 섹션과 커팅 라인은 평행하게 유지하고 앞쪽이 굴려지는 부분은 아웃핑거 반대쪽도 동일하게 커트 연결을 시켜줍니다. 조상에서 가장 튀어나온 머리 부분만. 그리고 앞쪽에 있는 머리는 뒤로 디렉션 시켜서 가볍게 자, 그레듀에이션으로 자른 머리와 위에 또 그레듀에이션 자른 이 무게감이 쌓여있는 이 부분은 블렌딩 합니다. 형태를 완벽하게 만든 다음에 부수적인 작업이지 이 틴닝으로 형태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 라인을 자르다 보니 너무 뭉툭하게 보일 수 있어요. 너무 답답한 라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살짝만 층을 줘서 답답한 느낌만 없애줍니다. 앞머리는 스퀘어로 자르겠습니다. 자르고 나면 여기가 항상 뭉쳐 보이는 거 아시죠? 잡아서 아웃라인을 잘랐기 때문에 더 뭉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잡아보면 여기가 아웃라인이에요. 그 위쪽에 있는 이 코너 있죠? 이 코너를 없애줍니다. 이 부분을 없애려고 틴닝으로 머리를 자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겠죠. 수성에 광택이 있는 포마드를 이용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표면에 있는 머리들만 가볍게 먹을 수 있게 계속 반복적으로 터치해줍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건 앞머리가 너무 물기가 많아 보이면 이마가 굉장히 비어 보이고 머리숱이 없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앞머리 부분은 제일 마지막에